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아니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그리고 좋은 음악에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시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통주는 전일보다 1,400원 오른 84,4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주는 전일보다 1,200원 상승한 74,5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 보통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6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75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기관이 52만 주, 75만 주를 각각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1만 주, 그리고 기관은 20만 주를 순매도하였지만 개인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주가를 1,200원 밀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처럼 삼전후가 7만원 초반대를 꾸준히 유지해 준다면 매우 땡큐일 듯 싶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 지표 대비 주가 변동성이 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데다가 또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최근에 매우 급증하여 향후에 급락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주변에서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우르르 주식시장으로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썰물이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빠지듯이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되어버린다면 모래성이 묻어지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편으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한 가운데 각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업 실적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증시 상승과 경제 기초 체력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의 실적으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돈이 주식시장에 많이 풀림으로써 그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020년 주요 거래소의 증시 동향과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을 최근에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 대상 주가 지수는 지난해 3월 저점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회복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 2019년 말 대비하여 2020년 말 상승폭이 30.7%로 조사 대상 지수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통화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돈풀기에 나섰고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월별 M2와 주가지수 상승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2는 협의통화에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것으로 통화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전년 대비 하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홍콩, 한국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실적도 매우 저조합니다. 조사 대상 지수에 속한 상장 기업들의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주가 변동성은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 지수에서 전년 대비하여 급증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019년 주가 변동성이 17.7%로 조사 대상 중에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97.1%로 매우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지수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28.4%로 가장 높았고 항생지수에서는 텐센트가 16.6%, S&P 500에서는 애플이 6.7% 순이었습니다. 2020년 코스피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50% 내외를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65.8%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사가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2021년도에도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1년 기업들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S&P 500이 8%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실물 경제가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장세에서는 향후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주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크게 기업과 함께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와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당분간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단기 투자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는 그 주식을 팔아줘야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만 있다고 한다면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 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처럼 이 가격 이하는 팔지 말자라고 해서 팔지 않아 버리면 그 아파트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처럼 주식을 팔지 않는 장기 투자자만 있다면 그 시장 또한 건강한 시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헝가리의 주식 대가가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단기 투자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변동 요인에는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을 테고 유동성 부분도 있을 겁니다. 향후에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금리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수를 미리 체크해 보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닥쳐오더라도 실적 장세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장기 호황이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앞으로 2, 3년간은 장기 우상향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9년 정도 후인 2030년에는 현재 주가의 5배에서 10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5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금 3전 후에 주가가 7만원 선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주가는 35만원에서 50만원 선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하락장에
꾸준히 매수해 가신다면 향후에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개미가 급증해서 주가가 급락한다고요. 9년 후 이 가격까지는 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